아모르 파티. 이하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형님과 나. 나의 할아버지 이호봉님은 함경도 청진에서 목재상과 여관업을 하시며 부유하게 사셨는데 해방 후에 공산당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생하시다가 6.25 전쟁 직전에 이남 이녀 중 두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셨다. 할아버지는 월남할 때 몸속 전대에 감춰 지니고 온 아편을 몰래 팔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쫓기게 되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다치셨고 그로 인해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셨다. 할아버지는 아편 판 돈을 가지고 강원도 속초로 내려가셔서 건어물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으셨다. 그러나 우리 집안은 단명한 집안이라 할아버지는 60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데리고 월남하신 두 아들 중 큰아들, 즉 나의 큰아버지 이옥님은 청진 수상고등학교 3학년 졸업 직전에 월남했기에 서울에 와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셨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되어 대령까지 진급하셨고 방첩대장을 역임하셨다. 그는 제대 후에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종로에서 자동차 부속가게도 하고 주유소도 경영하시고 당시 경상남도 고위 관료의 딸과 결혼을 하셨다. 우리 집안은 불교였는데 그녀는 기독교 신자였으며 우리 어머니보다 1살 아래였다. 큰 집은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두었다. 나의 사촌 이도원은 나보다 4살이나 어렸다. 그 도원이가 유도대학에 다닐 때 그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나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였으니 1973년 전후였을 것이다. 단명한 집안이라 큰아버지는 미국 LA에서 돌아가시고 딸 하나도 죽었다 한다. 내가 실명하기 전인 2010년경에 사촌 동생 이도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큰어머니는 미국에 살고 계시고 그는 혼자 귀국하여 구파발에 살고 있다 하여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겪은 고생담을 들려주었다. 그 후 그의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이 왔었는데 내가 실명하는 바람에 그 청첩장을 잃어버려 거기에 쓰여있을 주소를 알 길이 없게 되어버렸다. 나의 아버지 이근님은 1928년생으로 큰아버지보다 1살 아래였는데 역시 청진수상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가 월남하였고 헌병 하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와서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근무하셨다. 아버지는 제61 헌병중대에서만 23년을 근무하고 나서는 1971년경 청와대 경호실에서 약 4, 5년을 근무하셨다. 그 후 1년간 이란에 파견되어 대북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귀국한 뒤 1977년 11월 27일 성동구 행당동 317번지 178호에서 49세로 별세하셨다. 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마비였고 단명한 집안에서 가장 단명한 일생이었다. 내가 광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던 때였다. 우리 가족. 나의 어머니는 함흥여고에 다닐 때 대단한 농구 선수로서 김일성에게 금메달까지 수여받은 바 있는데 아버지와 1953년에 결혼하였다. 바로 그 해에 형 이하전을 낳았고 1955년에 나 이하림을 낳았고 그리고 한참 후인 1963년에 여동생 이유미를 낳았다. 형은 8월 21일 아버지가 인제에서 헌병으로 근무할 때 속초 할아버지 댁에서 낳았고 나는 12월 1일 아버지가 서울 수도 경비사령부 헌병대에 근무할 때 명륜동에서 낳았고 여동생은 우리의 본적지인 금호동 산 10번지에서 낳았는데 그녀는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다. 형 이하전은 서울 서대문에 있는 인창고등학교에 다녔는데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중2 되겠다고 백담사로 갔다. 몇 달 후 백담사 주지스님이 고등학교를 마저 마치고 오라고 돌려보내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에선 다시 2학년에 다니라 하였다. 형은 1년 후배 아이들과 같이 다닐 수는 없다 하여
어머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닌 끝에 경기도 강화도 초입에 있는 통진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통진에서 홀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불도에 깊이 심취하여 생활하였고 졸업 여행을 갈 때는 자기 학급을 백담사로 인도에 갔을 정도였다. 그는 동국대학교 승가학과로 진학하였고 졸업 후에 군종 장교가 되어 해군에서 법사로 근무하였다. 강화, 진해, 목포, 포항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불교 방송국에 나가 강의하는 등 포교 활동을 하다가 57세 되던 해 당뇨 합병증으로 별세하였다. 형수는 1954년생 68세로 지금 구기동에 거주하며 슬아에 딸 둘이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헌병 하사관. 이제 나 이하림의 얘기로 들어가자. 나는 정기한 바와 같이 1955년에 출생하여 한국 나이로 67세이니 단명한 우리 집안 남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셈이다. 금호 국민학교를 거쳐 장충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으로 학교장 상을 받았고 중고등학교 6년간 보이스카웃 단원으로 활동하여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 보이스카웃 연맹장에 표창도 받았다. 대학 입시가 여의치 못하여 단국대학교 청강생 노릇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였는데 당시 남한산성에 있던 육군 종합행정학교에 들어가서 헌병 하사관이 되었다. 아버지의 헌병 생활과 보이스카웃 단원 생활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졸업 후 전남 광주에 있는 상무대로 배치되었다. 1977년 11월 이리역 폭발 사고가 터졌을 때 거기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받고 휴가를 얻어 상경하여 형이 마련해 놓은 금촌 묘지에 아버지를 모셨다. 2000년경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골들을 수습하여 화장한 후에 상골하였다. 어머니는 일찍이 형이 진해에서 군복무할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화장하여 상골하였으므로 우리가 성묘해야 할 가정묘지는 없는 셈이다. 청장년기에 충실한 직업인으로 나는 광주 상무대에서 7년을 근무하고 1983년에 중사로 제대하였다. 군대 생활 중에 훈련을 열심히 받아 사단장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헌병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모범생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당시 내 나이는 28세였다. 지인의 소개로 모래내, 괄호 열고, 남가좌동, 괄호 닫고, 에 있던 삼한택시에 취직하여 관리 주임으로 일했다. 그리고 그 해 군에 있을 때부터 6년간 사귀어 오던 유봉순과 결혼했다. 응암동에 자리를 잡고 첫 딸 지혜를 낳았다. 1년 후인 1984년 삼한택시는 방화동에 땅을 사서 이사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집도 방화동으로 이사하였다. 삼한택시는 20대에서 50대로 불어났고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여 서울시의 우수업체 표창을 받았다. 나는 직원들의 급료, 보험, 연금, 교통사고 처리 등의 관리 업무를 보았는데 매사에 충실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 얼마 후에 관리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삼한택시에서 7년을 근무하고 1991년 택시 120대를 가지고 있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광일 실업으로 스카웃되어 옮겨갔다. 그 해에 둘째 딸 정연이 태어났다. 광일 실업에서 7년을 근무하고 나는 또 전직을 하게 되었다. IMF 사태 이후 택시업계도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1998년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에서 군 경력자를 모집하는 데에 응모하여 보안검색 경력으로 취직이 되었다. 거기서 3년을 근무하였다. 그것이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2001년에 보수가 좋은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선인상가의 관리직으로 옮겼다. 거기서 3년을 근무하고 2004년에 인천공항 협력업체인 3구에 취직이 되어 인천공항 국제선 검색과에 근무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후배 신태환. 검색과의 업무는 잠시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혼신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는 과로로 연결되게 일쑤였고 일과 후에는 술과 담배로 피로를 풀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 내 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으로 곪아가고 있었다. 2011년부터 시력이 약화되더니 2012년 초에 마침내 발병하고 말았다. 그날 퇴근하기 위해 샤워를 하던 중 눈앞이 뿌옇게 되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윤곽을 더듬으며 허둥대느라 통근버스도 놓치고 공항 내부 순환버스로 지하철역으로 가서 전철을 타고 당산역에서 내렸다. 택시를 타고 영등포 김안과로 갔다. 검진 후 오른쪽 눈을 수술했다. 그리고 3일 후에 시력이 회복되어 집에서 보름을 쉬었다.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병이 재발하고 말았다. 김안과에 가서 재입원하였다. 한 3, 4개월 입원하면서 총 6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나는 실명하고 말았다. 병명은 당뇨 망막증이라 하였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퇴원을 하라 하였다. 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퇴원을 하느냐고, 퇴원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 고쳐보라고, 아니 고쳐놓으라고 떼를 쓰며 버틸 뿐이었다. 그때 행신동에 사는 내 사랑하는 후배 신태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였다. 그는 광해실업에 근무할 때의 동료였는데 나의 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과 파주에서 경영하는 농장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에게 와서 내 대신 병원과 협상도 하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어려운 처지에 떨어진 친구를 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 아니, 그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실로아 만과에 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지난번에 수술한 김안과에 가서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 하였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왼쪽 눈을 수술하였다. 그러는 모든 과정을 신태환 동생이 동행하고 심부름하고 도와주었다. 그러나 왼쪽 눈 수술도 아무 보람이 없어 결국 완전 실명이 되고 말았다. 실로아 만과 주영광 원장님은 내 눈의 자세한 검진 결과와 진료 기록을 내어주시며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고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라고 조언해 주셨다. 장애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나는 2급을 받았다. 주 원장님은 2급은 활동 도우미가 없으니 1급 판정을 받으라고 하셨다. 눈 감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다. 실로암 안과병원에서 세운 봉천동 실로암 복지관에서 당장 기초 재활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교육은 상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갑자기 닥친 엄청난 불행에서 초래되는 분노와 좌절,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진정시키고 극복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상담, 그리고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행 방법을 배웠다. 그 외에 점자, 컴퓨터, 요리, 꽃 가꾸기 등도 배웠다. 이제부터 눈 감고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이 배우는 것이었다. 2012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하는 제25기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하는 제26기 교육을 또 받았다. 나의 실명은 내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 아내는 아무 희망도 없는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내조할 성격의 여자가 아니었다. 물론 그도 우리에게 닥친 이 비극에 대해 나와 똑같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겠지만 환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나처럼 그것을 감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끝없는 절망감과 나날이 계속되는 지옥 같은 삶을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 모든 고난의 삶과 공포로부터 멀리 회피하고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기초 재활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일 4시간씩 20일 잡고 월 80시간의 도우미 지원이 필요했으나 연금공단에서는 그것을 거절했다. 앞으로 생계를 위한 안마 교육과 침술 교육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런 활동의 도우미의 지원 시간을 인상받으려면 그 조건이 내가 독거 상태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래서 나는 공단으로부터 90시간의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62세의 아내는 지금 큰딸과 함께 방화동에서 살고 있다. 기초 재활교육을 마치고 생계를 위한 안마 교육을 받았다. 교대역 근처의 안마 수련원에서 2년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받았다. 마장동 한국시각장애인 의료연구회에서 물리치료에 필요한 교육을 2년간 받았고, 실로암 복지관에서는 컴퓨터 기초교육을 1년간 받았다. 나의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단에서는 도우미의 지원 시간을 150시간으로 연장해 주었다. 2016년에는 중계동 노원복지관에 가서 6개월간 안마 창업 교육을 받았고, 실로암 복지관에서도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 잠실에 있는 서울시각복지관에 가서 컴퓨터와 장구 치는 법도 배웠다. 나는 나이도 있고 지병인 당뇨로 인해 힘이 딸려서 안마원에 가서 안마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마원을 하는 친구가 일이 생겨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도와주기는 한다. 동창들이나 친구들이 집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정도이다. 실명 후 다시 찾은 삶. 나의 삶은 실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12년 초 58세였던 이전의 나는 죽었다. 지금의 나는 오감 중 시각에 제거된 사감만으로 된 실명 이후의 나로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워밍업 운동을 하고 물 한 잔 마시면서 라디오나 AI 스피커로 날씨와 뉴스를 듣는다. 당뇨약을 먹고 아침 식사를 한다. 컴퓨터를 켜고 필요한 작업을 하고 일정을 확인한 다음 외출을 한다. 상일동 시각장애인 복지관,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서울 시각장애인 복지관, 실로암 복지관, 마포 점자 도서관, 목동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다닌다.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본다. 물론 모두 청각을 통해서다. 그것이 나의 중요한 취미가 되었다. 소설은 여명의 눈동자, 창녀의 죽음, 영화로는 새끼가 기억에 남아있다. 그 영화는 상일동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제작한 것인데, 장면들을 나레이터가 설명해주면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영상으로 떠오르게 되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실명한 지 10년이 가까워온 지금 나의 정신 상태는 많이 평온하다. 심각했던 불안과 절망과 분노와 우울은 계속된 상담을 통해, 특히 선배나 동료의 체험담을 통해 가라앉고 사라져갔다. 이제는 사는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나가 돌아다니기와 모임에 참석하기를 좋아한다. 동창회와 안마원에 모여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와 유쾌하게 게임하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산이나 바다에 나가 바람 쐬는 걸 좋아한다. 온몸으로 들어오는 소리와 냄새와 촉감으로써 나는 대자연을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내 앞에 전개되는 자연의 영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살되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조심하게 되었다. 나의 장애로 인해 다른 이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해 한다. 옛날에 나는 나를 위주로 행동하고 내 이익을 앞세우고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쩔 수 없이 이타적인 삶이 된 것 같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울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운명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것을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이 글은 내 주변의 친구, 친지,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아직까지 내가 들려주지 못했던 우리 집안의 내력과 보잘것없고 고달팠던 내 삶의 한 조각이나마 규직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웃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본 것이다. 구술 작가 오정세.